주역 64개에 대해서 주역 해석의 열쇠가 되는 희소성 우선의 법칙이 적용 가능한가? 오늘이 주역 열쇠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82강까지 한다고 정말 힘들었는데 마침내 이제 강의 종착점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주역 64개에 대해서 주역 해석의 열쇠가 되는 희소성 우선의 법칙이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산천인이 이 주역 열쇠 강의를 통해서 그 64개를 크게 세 가지 분류로 해가지고서 이제 주인공이 하나인 그 개, 그 다음에 주인공이 두 개인 개, 주인공이 이제 3대3인 개, 이제 크게는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까지 주역 64개에 대해서 희소성 우선의 법칙으로서 그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들을 찾아내고 그 주인공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역의 개의 그 해석이 간단하고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산천이 본 강의를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이제 주역 열쇠를 요약을 하면 주역 64개에 대해서 주역 해석의 열쇠가 되는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82강을 통해서. 예.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모두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천히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조금 뻐근하군요. 예. 예,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역에서 제일 길한 개는 수화기재계이다. 수화기재계. 왜냐하면 수화기재계의 6표들은 모두 올바른 자기의 자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기의 짝을 얻어 음양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고 수화기재에는 주역 64개의 기준이 되는 계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계. 네. 기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수화기재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화기재. 마치 금메달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거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바둑으로 친다면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싸워서 이기면서 인공지능이 바둑의 기준이 되면서 그 바둑의 기준이 됨으로써 얻었던 것이 이제 인간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이제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64의 기준이 되는 게이기 때문에 가장 길은 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희소성 우선의 법칙은 어떻게 정의되냐? 한 집단에서 희소성을 가지는 구성원의 특성이 그 집단의 특성을 대표하고 희소성을 가지는 그 구성원이 집단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네. 희소성을 가지는 그 주인공. 아이돌 그룹에서 이제 여자 멤버가 희소성을 가지면 여자 멤버가 주인공으로서 활약하게 되고 남자 멤버가 이제 희소성을 가지면 남자 멤버가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희소성 우선의 법칙입니다. 희소성 우선의 법칙은 주역의 개를 해석하는데 다음과 같이 적용이 가능하다. 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64개에 대해서 이제 적용 가능합니다. 첫 번째, 희소성 우선의 법칙은 주역 8개에 다음과 같이 적용 가능하다. 8개 중에서 양유와 음의 비율이 2대1인 게는 이태태, 연못을 상징한 이태태, 삼리야, 불을 상징한 삼리와, 오순풍, 바람을 상징한 오순풍, 하나뿐인 희소성을 가지는 엄여가 개의 주인공 역할을 하며 유순한 음의 특성을 가진 개로 분류되며 가정 구성원으로 비유할 때 이태택은 소냐, 삼리야는 중냐, 오순풍은 장녀이다. 네.
그리고 8개 중에서 양요와 음요의 비율이 1대2인 게는 사진네, 우르릉쾅쾅 우레를 상징하는 사진네, 육감수, 물을 상징하는 육감수, 그 다음에 칠간산, 산을 상징하는 칠간산. 예. 하나뿐인 희소성을 가지는 양요가 개의 주인공 역할을 하며 강건한 양을 특성을 가진 개로 분류되며 가족 구성으로 비유한다면 사진네는 장남, 육감수는 중남, 칠간산은 순합니다. 예. 다음 두 번째로 희소성 우선의 법칙은 주역 64개의 다음같이 적용 가능하다. 아까 전까지는 이제 8개에 대해서 이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였고, 8개까지는 주역 문헌을 찾아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4개부터는 이 주역 열세 본문에서 이 천천히 독창적으로 이제 조사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주역 64개 중에서 양요와 음요의 비율이 5대1인 게는 천풍구, 천하동인, 천택리, 풍천소추, 하천대유, 택천계 등 6개의 대승계가 이에 해당하며 홍일점처럼 희소성을 가진 음요가 대승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대승계의 특성을 대표한다. 예. 하나뿐인 음요가. 예. 그리고 주역 64개 중에서 양요와 음요의 비율이 1대5인 게는 지레보, 그 다음에 지수사, 지성경, 내지혜, 수지비, 산지박계 등 6개의 대승계가 이에 해당하며 청일점처럼 희소성을 가지는 양요가 대승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대승계의 특성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음요는 학생처럼 배우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드러운 듯이 양이 주인공을 하면 이제 선생님 같이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면서 강한 리더십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역 64개 중에서 양요와 음요의 비율이 4대2 또는 2대4인 게는 총 30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대4인 게는 이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내진, 중수감, 중상간, 중풍송, 중아리, 중택대 등의 6개의 계들은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적용받는 주인공이 상둥이처럼 상부와 하부에 존재하며 2명인 경우이다. 그러니까 상부와 하부가 이제 상둥이처럼 이제 똑같으니까 상부에도 산이요, 하부에도 산이요 해서 중상간 같은 경우에, 중아리는 상부에도 불이요, 하부에도 불이요.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도 닮았습니다. 상부와 하부에. 예. 삼둥이처럼 주인공이 상부하부에 존재한다. 그리고 2명이다. 두 번째로 내수에 순에 둔 내산수가 산내이, 수상근, 산수몽 등의 6개의 계들은 상부소승계와 하부소승계의 주인공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본과 다르게 이제 상부소승계의 이제 주인공과 하부소승계의 주인공이 이제 다릅니다. 예. 따로따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예. 다음. 그리고 풍화가인, 하풍정, 풍택주부, 택붕대가, 하택규, 택하역 등 6개의 계들은 2번의 계들의 계합계로서 1대1 매칭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의 계열이 이제 작게입니다. 그러니까 2번의 계만 알면 2번의 계와 이제 반대되는 뭐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2번의 계만 알면 이제 3번의 계들은 거의 뭐 한 80% 정도 그냥 아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천례무마, 내천대장, 천수송, 수천수, 천산돈, 삼천대축 등의 6개의 계들은 상부소승계 또는 하부소승계의 주인공 2명이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뭐 천례무망에 뭐 이제 상부 하부소승계의 그 주인공들이 뭐 음이면 음의 2개가 하부소승계 2개 있든가, 그건 이제 뭐 상부에 2개 동시에 존재하는가, 그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지풍성, 풍지간, 지하명의, 하시진, 지택림, 택지치 등의 6개의 계들은 4번, 이 4번의 계들의 비약계, 즉 작게입니다. 작게로서 1대1로 매칭할 수 있다. 예, 매칭할 수 있으면 4번의 계만 알면 5번은 이제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4대인 경우는 계가 30개 있는데 5개로 분류해서 이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주역 64개 중에서 양요와 음의 비율이 3대3인 게는 총 20개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크게는 이제 완전 짝계와 이제 불완전 짝계인데,
첫 번째, 상부와 하부의 소승계가 배합계로 짝을 이루는 지천태, 천지비, 수화기제, 하수미제, 택상암, 산택손, 풍내익, 내풍항 등의 8개 계를 완전짝계로 명명한다. 그리고 완전짝계는 상부와 하부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요가 서로 응하는 짝이면서 전체계의 주인공 역할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소승계에서 주인공을 도와서 조연 역할을 하던 나머지 2개의 효도 상부와 하부가 서로 응하는 짝을 가짐으로 전체계의 주인공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완전짝계는 대성계의 6개 효가 모두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 예, 모두가 주인공도 조연도 모두가 자기의 짝을 가지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 짝도 가지고 어떤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완전짝계 외에 해당하는 매화풍, 풍수한, 수택절, 택수곤, 수풍정, 화내사, 산화비, 화산녀, 풍산점, 내택기매, 택내수, 산풍구 등의 12개의 계를 불완전짝계로 명명한다. 그리고 불완전짝계는 희수성 우선의 법칙을 적용하여 상부소승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효와 하부소승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효를 결정할 수 있는데, 상부의 주인공효가 양우라면 하부의 주인공은 그 반대인 엄효가 되고, 그리고 전체 계를 살펴보면 상부와 하부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효가 서로 응하는 짝이 없고, 그러니까 주인공효들이 응하는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연 역할을 하던 나머지 2개의 효 중에서 하나가 이제 상부와 하부의 서로 응하는 짝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 그 조연마저도 이 주인공 효들이 만나는 걸 방해함으로써 전체계가 자기 짝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부소승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엄효 또는 양효가 하부소승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엄효 또는 양효가 완전짝계의 경우와는 다르게 서로 응하는 자기의 짝이 아니고, 게다가 자기의 짝을 얻지 못하여 만나서 해포를 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상부와 하부의 소승계에서 주인공을 도와서 조연 역할을 하던 효 중에서 엄효 또는 양효가 상하로 응하는 짝을 갖지만 완전짝계의 경우와는 다르게 주변의 간섭이 너무 심하여 자기의 짝과 만나서 해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기구한 사연을 주제로 다루고 있으므로 전체의 계의 효가 모두 자기의 짝을 만나지 못하여 해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완전짝계가 자기의 짝을 다 가졌어. 자기 짝과 만나서 해포를 풀고 있는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라면, 이 불완전짝계는 자기 짝과 만나지 못해서 지금 해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이거 결손 가정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희소성 우선의 법칙은 주역 입시사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희소성 열쇠만 있으면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해서 주인공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 주인공을 통해서 주역 64개를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소성 우선의 법칙을 주역뿐만 아니라 도덕경, 중령 등의 동양고전을 해석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남은 과정이다. 이제 산천인이 이제 주역 예술을 하면서 중령이 나왔습니다. 그 주역이란 그 자체가 주역 64개가 이 우주가 변화하는 그 단계를 64개의 종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64개만 알면 우주 변화를 전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것에 올바른 처세, 그 중용을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괴사에서 이제 딱 알맞은 처세. 이러한 시절, 64개의 그 시절에 딱 알맞는 그 처세를 괴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뭐냐? 중용. 딱 알맞게 처세하는 게 그게 바로 중용입니다. 뭐 엄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에도 치우치지 않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를 취하는 것이 중용이니까 주역 24개 대사가 중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에 해석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남은 과정이다. 왜 희소성을 가지는 것이 왜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는지, 만약 희소성을 가지는 그 주인공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엄이나 양이나 하나가 이제 크게 이제 극단으로 치우칠 염려가 있습니다. 희소성 우선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극단으로 치우치는 걸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산천인이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으로서. 네. 다음.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주역열쇠 책입니다. 천천히 제가 이제 주역열쇠는 어려운 주역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단문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 주역열쇠 본 강의 교재는 이제 주역열쇠 천천히 이제 주역열쇠가 이제 본 강의 교재였습니다. 이 본 강의 교재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리디북스, 북큐, 예스24 등의 이제 전자책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대망의 이제 종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면서 헤어질 수 있어. 하여튼 지금까지 주역열쇠 총 82강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강의로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를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강의로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